호주 출장 사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미경 의원님, 사실 이게 의혹의 핵심은 제 옆에 있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은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하다가 민간업자에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걸 좀 방지하고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올렸다가 이게 어떤 연유에선지 환수조항 없이 원래대로 진행됐다. 이것과 혹시 이번 극단 선택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좀 원래 검찰이 들여다보려고 했었잖아요. 그 배임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든 아무튼 삭제가 됐다. 그럼 과연 누가 삭제 지시를 했을 거며 실제로 누가 삭제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수사의 대상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배임으로 정민용 변호사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문기 당시 이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달라. 근데 그걸 정민용 변호사 쪽에서 삭제해라 이렇게 했다는 지금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김문기 씨가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아마 얘기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윗선의 지시는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압박이 엄청 가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정민영 변호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결국 그 당시의 시장인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이 김문기 지금 이 처장한테 다 몰린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라인들이 줄줄이 숨지면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사실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중간 정리를 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현재 수감 중입니다만 본인 압수수색 직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지난 10일에 유한기 전 본부장도 숨진 채 발견됐고 어제 저녁 8시쯤에 김문기 처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좀 한판에 모아보면 왜 이 대장동의 키맨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라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문기 씨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민영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 배정표를 열람토록 했다라고 하는 의심. 또 두 번째는 소위 김 처장하고 그다음에 정 변호사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위 이제 배임의 혐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당시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그 성남도시공사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 이미 공모 기준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는 성남시 목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목까지 예를 들면 확정하거나 예를 들면 초과임까지 얘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 이런 정황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소위 그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 같은 경우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 또 그다음에 성남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소위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살펴지고 난 다음에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전 제가 볼 때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어떤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유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추정만 할 수는 없고 모두 다 고인이 됐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더 나아가서 추론하는 거는 부적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도원 의원님. 네. 이렇게 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정말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이든 배임이든. 그러니까 어려워졌죠. 그러나 꼭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7시간 동안에 추가이익 환수 조항이 바뀌는 과정에서 실무자들 그 원래 기한을 했던 그 추가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기한했던 분들이 그대로 있고 지금 그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유한기, 김문기 선에서 검찰 수사를 꽉 막아놨기 때문에 압력이 빠지지 않고 너무 두 분한테 압력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충분한 뭐 근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진상 지금 선대위 그 부실장 같은 분도 통화한 적도 있고 또 보고받은 적도 있다는 그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은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고 또 일부 보도에는 소환에 또 응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증거나 증인의 부족보다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 여기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2명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 그리고 하지만 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의혹이 대선판에서 다시 조명이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벌써 세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가 나왔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민주당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할 생각 없으신가요? 그건 이미 요청했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차원에서 일단 이렇다 할 입장은 없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제라도 편히쉬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한 인생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국민들께서 진실을 많이 원하실 거예요. 이제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되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건데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미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특별검사를 지명을 하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의 결과를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어느 누구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이러기 싶습니다. 잠시만요. 뭐 속보성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제가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한 방송에서 했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걸 반박하는 사진 몇 장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얘기는 2009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동석했던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저 사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 저 자리를 공개했어요. 사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호주 방문에 함께했던 보고서까지 같이 공개했다. 사진은 2009년 이 사진 한 장입니다. 일단 김은혜 의원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분리하면 힘없는 부와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미영 의원님. 뭐 글쎄요. 저 사진 단 한 장입니다. 근데 꼭 동석을 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그 유동규 씨도 사실 리모델링 사업 이제 하시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가까운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김문기 씨도 유동규 씨 통해서 다 알던 지금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부하 직원 중 한 명인데 시장 재직 때 몰랐다. 근데 저희들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저 사진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속으로는 아니, 내가 몰랐다고 하면 진짜 몰랐다고 생각하나 보지?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이재명 후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고 판단을 받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금방 드러나면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앉아있는 두 분이 앉아있는 저 사진을 또 제시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이다, 꼬리 자르려고 한다, 12년 전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도훈 의원님 저 사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2009년 세미나 사진, 그다음에 2015년 그 트램 출장 사진도 있지만 사실은 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저 대장동 관련해서 5,5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했다. 이게 이제 사실이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재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문기 팀장, 지금 그 처장이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김문기 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문기 처장을 잘 몰랐다는 거는 그렇게 뭐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통화하고 한 거는 뭐 경기도지사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에도 같이 세미나도 가고 출장도 갔는데 그리고 직원인데 그걸 뭐 몰랐다고 보기에는 뭐 조금 납득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검이 잠깐 얘기하고 하지만 이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한기 전 본부장, 그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유동규 씨의 이른바 극단적 선택 시도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유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한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김문기 씨도 문자로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수사를 해가지고 의혹을 밝혀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 제가 한번 휴대전화 통해서 짧게 한번 읽어드리고 김종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바로 2009년 8월 26일 분당구 야탑동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세미나였다. 김문기 처장을 초청해서 토론했다. 이게 지금 김은혜 의원의 주장이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화면에 봤던 호주 출장도 10박 11일의 긴 해외 출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있겠냐. 이거는 너무 선을 긋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제가 볼 땐 뭐 이재명 후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나와 있고 만약에 같이 저렇게 출장을 간 것이 10박 11일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억을 환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저렇게 들통이 날 사안에 대해서 뭐 눈 가리고 아웅식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이거 예를 들면 모른다, 기억 안 한다라고 넘어가면 해결될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말씀한 것처럼 본인이 기억 안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실이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해봐서 그것이 사실이면 제가 볼 때 국민 앞에서 질문할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저런 사진을 보고 출장 얘기를 하니 그 사람 알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본인이 설명할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모르는 거 아는 거, 이게 뭐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인 예.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알 수 또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제 극단적 선택한 사건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부인 같은 경우 본인의 학 경력 같은 경우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방 탄로날 문제에 대해서 저게 눈 가리고 아무도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저런 사진을 보고 생각이 난다면, 또는 출장 관련해서 생각이 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저녁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유족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기한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결국 그러면 야권에서는 다시 한번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를 겨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